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오늘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오늘 뭐 자전거 안장 비슷한 거 나왔죠, 이거. 자, 이건데, 자, 이겁니다. 음, 이걸 실습할 거예요. 이걸 실습할 건데, 자, 기존에 내가 조금 착각한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음, 그렇죠. 자전거 안장입니다. 자전거 안장. 지금 이건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졌는데, 충분히 어떤 그 라인의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접속면의 어떤 텐션 값이 이게 좀 뭐, 좀 이상하게 강하거나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그 세밀하게 좀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 어떤 작품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플라인의 텐션이 이제 그걸 이거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습 문제. 자, MT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로 가셔서 자, 기주모 하나 생성하시고 자, 여기서 자, OK를 눌러주시고 안장의 평면을 스케치를 해야겠죠. 자, 이게 어떤 그 기준선을 한번 여기서 얘하고는 대칭이 되는 거고 전체의 길이가 아마 222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53이고 여기서 이제 안장의 평면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장의 평면을 그려줘요. 일단 수치값이 없으니까 대충해서 대충 그리시고 자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에 스플라인이 어떤 그 텐션 정도가 부드럽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그 작품을 그저 뭐야 오브젝트를 형성했을 때에 부드럽게 됩니다. 부드럽게 돼요. 어떤 그 스플라인에 걸쳐 있는 텐션이 있는 텐션 값이에요. 텐션 값. 이게 부드럽게 돼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찢어지면 안 되고, 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부드럽고 안만하게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수평이 되게 하는 게 좋고요. 원래 이제 그 표준값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뭐가 이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텐션이 강하지 않도록 여기 다 그렇죠. 텐션이 강하지 않도록 이걸 잘 조정해야겠죠. 아무래도 적당한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마지막 여기에 텐션 값이 이렇게 여기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직선. 자, 어, 이거하고 버티컬을 해주면 될까요? 컨택을. 컨택이 안 되네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클로즈 해주고, 그 다음에, 측면. 자, 밑에 프레임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그거는 뭐 나중에, 뭐 프레임까지 뭐,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으로 뻗는 그 교차점이 형성이 돼. 교차점이 형성이 되고, 여기도 오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내려오는 직선이 이게 53mm, 53mm. 이 정도로 되는데, 자, 더 쭉쭉쭉쭉 내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그렇죠. 이렇게. 이거 컨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컨택이 안 되고, 어, 컨택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왜안 움직이니? 뭐가 문제니? 이게 때문에 될까? 이거 참. 이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왜 안 움직이니? 음, 나중에 이 텐션 값이 안만하게 하고 이쪽이 만나는 점에서 수평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움직일까? 아, 이거 다 없어져 버려. 음. 그게 심하게 왜곡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이름은 이러한 스플라인이 상단에서 평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되고 안장이 밑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커브로 가가지고 믹스 커브를 만들어야 돼요. 믹스 커브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자, 믹스 커브가 생겼죠. 믹스 커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가 조금 안 좋죠.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평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게, 어, 뒤로 봤을 때게, 자, 이거 봅시다. 있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게 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달리 해봐야겠어요. 어, 달리 좀 해봐야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 이렇게 해주고, 얘도, 스플라인에 걸려있는 어떤 텐션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긴도. 힘이 걸려있는 정도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 좀 해보자. 조금, 조금,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아까보다는 낫죠. 아까보다는 낫죠. 아까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로, 여기서, 여기서 이 면을 조금 이게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이게 왜 너는 안 움직이니? 어? 왜 안 움직여? 그게 참, 뭐, 어디에 구속이 됐을까? 뭐 때문에 속박이 돼가지고, 위아래로는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 속박이 돼버렸네. 뭐 때문에 속박이 되겠을까?
그러면은 일단은 뭐 다시 그려보자. 다시 그려보고 음, 야구 야구 그렇죠. 왜 여기가 딱 일직선이 되죠? 아, 야구 야구 그렇고 음, 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텐션이 여기 걸려 있는 게 버티컬이 서로 버티컬이 되도록 해줍시다. 버티컬. 아, 버티컬. 야구야구 버티컬이 되도록 해주시고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하면 되겠다. 자, 이 정도면은 뭐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는데 너무 나가지 않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선의 만남이 자 아까보다는 어때요? 자, 아까보다는 자 왜곡된 게 없죠? 왜곡된 게 없어요. 왜곡된 게 없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이걸 잘 그 조정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필렛을 주거나 그럴 때게 찢어져요, 접선면이. 그 힘의 방향이 이제 서로 이 대칭 복사를 했을 때게 그 만나는 접점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텐션 값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그 만난 점에서 뭐 그냥 서페이스나 커브만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필렛을 매기거나 오브젝트로 생성을 했을 때에 나중에 이제 그 옵션 값을 줬을 때에 그게 애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처음에는 잘못 나도 몰랐는데 왜 찢어질 것 같아. 그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튜토리얼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뭐 다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내가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는 그 창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방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도 일본 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의 산업 어떤 구조를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를 모방을 했고 인터섹션이 왜 안 될까? 인터섹션이 그냥 교차점이 됐던데. 좀 이상하네. 솔직히 뭘 하나.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기서 이제 상단의 안장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걸 해주려고 그걸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음, 얘의
약간 들어가는 스플라인의 어떤 그 점을 두 개를 해야겠네, 두 개. 그래야 이 만남 접점을 살짝 정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한 점을 하겠습니다, 한 점. 한 점으로 하는 게 낫죠, 한 점으로. 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접선을 했을 때게 아마 조금 약간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자, 스플라인을 형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자, 자, 이렇게 봐야죠.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파트 디자인에서, 어, 이걸 하나 클로즈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예, 뭐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어, 클로즈. 크레이트. 크레이트 평면 플랜이 하나 생성이 됐죠. 지오메트릭 프라이티브. 이렇게 해주고, 이걸 갖다가 이게 어떤 거 우리가 어떤 거 그, 얘 대신에 다운 플레인 이걸 대신에 이걸 이게 배열을 시켜가지고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간 스케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프트에 가가지고 얘를 이제 그, 한 나인 복사를 통해서 패스 어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 자 얘를 컨트롤을 누르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4개가 생기죠. 자, 여기서 개수를 정할 때 이게 데이터로 5개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얼라인 정렬, 얼라인 모드는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버텍스는 자, X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Z축으로 하는 겁니다. Z축으로. 탄젠트라는 건 접선이라는 의미죠. 접선. 우리가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탄젠트 같은 경우는 t가 들어가니까 직선 교차를 의미해요. 탄젠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삼각함수에서도 탄젠트는 그 직선 교차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시작점, 코사인은 거기서 어떤 그 시작점에서 각을 이루는 그런 값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들을 만큼 머리는 좋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언어가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언어 이해 능력이 좋아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어려서 내가 그런 걸 깨달았으면 얼마죠? 그런 걸 깨닫지 못했지. 이 언어 이해 능력이, 이게 여자들이 보면 언어를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공부는 잘하잖아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여자들의 어떤 그 각 유명들, 뭐, 키리 부인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이 없는 것은, 여자들은 어떤 그 다재다능한 어떤 멀티플레이가 가능한데, 그 대신에 어떤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남자들은 뭐 조금 그 공부는 좀 못했더라도, 이게 파고드는 그런 게 에너지가 강해요. 이게 에너지 파이팅이에요, 에너지 파이팅. 에너지가 강하고, 집중이 잘 되는 거. 테스토스테론들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한다고. 이게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거죠. 또 뭐 의외적으로 이거 다방면의 재능을 또 구가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냐면 그 남자이면서 여성스러운 사람. 뭐 수염이 잘 안 난다거나. 근데 남자들 중에서 이제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욕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테스토스테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집중력이 좋고요.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뭔가 한 우물을 판다, 한 우물을 파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이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접선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안 되면 또 이걸로 하십시오. 자, 교차점으로. 교차점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교차점이 생깁니다. 이 교차점이 생기는데 이걸 서로 이제 이렇게 스플라인의 어떤 그 둥근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둥근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둥근 형태는 느 정도 줄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수평으로 봐서 음, 좀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이렇게 교차되도록 하십시오. 조금 뭐 작품이 신경을 안 쓰고 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게 어떤 곡선이 잘 안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세 개 정도 해주면 돼요. 세 개 정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교차점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아이고 그게 아니죠. 왜 안 지워질까? 선택이 돼가지고 딱 지워져야지. 자, 미친나. 이게 안 지워질 리가 없는데 왜 안 지워질까? 몇 개를 그어버렸다니까. 좀, 이게, 이씨. 자, 이렇게 하셔서, 똑같게 이제 반복을 해줘야죠. 스플라인을 그려주시고, 자, 밑에 아래쪽 프레임 정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예,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건 생략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꼭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네. 아까 스플라인의 어떤 탄젠트 값들의 안만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것은 그거거든요. 만들긴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스플라인의 이 탄젠트의 벡터 값들이 예, 애곡이 되면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안 맞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이 최종 어떤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 이렇게 됩니다. 옆면으로 봤을 때게 윗면으로 봤을 때게 네, 윗면으로 교차를 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선이 다 교차가 됐을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걸 양방향으로 복사를 해줘야겠죠. 자, 얘는 좀 숨깁시다. 얘는 좀 숨기고 양방향으로 복사를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게 툭 튀어나왔고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얘는 복사 안 해도 되고 얘하고 얘, 얘, 얘. 자, 위로 복사. 자, 여기 보면 XZ로 해주십시오. XZ.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뭐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얘가 오는 게 이렇게 너무 수그리가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어, 믹스가 되고, 자, 다시 들어가가지고, 수정을 해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걸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십시오. 우리가, 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차단이 되고, 아, 예. 좀 완만하게 됐죠. 이게 검정선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뒤쪽도 뭔가를 좀 해제를 시켜주고, 대칭성을 좀 풀어줘야 될까? 대칭성을 풀어주고, 좀 뒤로 좀 빼도록 접속이 되니까. 아, 같지 않다.
음, 뭔가에 막 속국됐어. 자, 이렇게 조금 빼주자. 그러면 이 뒷공무니가 좀 만나,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숨기고, 아니, 이건 숨길 필요 없지. 써야 되니까. 다, 다 바꿔야 되네. 이것도 다시 바꿔야 돼. 음, 이 만난 접속면이 바뀌어버렸어. 음, 이걸 또 다시 그려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아하. 자, 이것을 일단은 삭제로, 모두 삭제를 한다면, 삭제를 하고, 이것도 삭제를 해야겠죠. 자, 너무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 자, 미로 복사를, 삭제를, 조금 리바이벌이 되는다 생각하시고, 미로도 잠깐,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조금 이제, 뭔가, 그렇게 이렇게 뭐 설사 자기가 따라서 이렇게 복수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정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야 돼.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안장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죠. 음, 뭐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할게요. 어, 세부 전형은 좀 내가 본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나중에 이제 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위로 당겨 각을 또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똑같이 자 여기에 일단 그 플랜을 생성을 하고 크리에이트 하나 이거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아까 같이 똑같이 커브로 드리프트로 가셔서 지루하시면 안 봐도 된다 하신 분들은 그냥 넘겨줘서 계속 좀 쭉 넘겨서 보셔도 되고, 웬만하면은 그냥 그 어떤 실수하는 과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아니, 아니다. 자,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자, 이걸 누르고, 자, 이걸 누르면은, 몇 개 쭉 나와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탄젠트로 해야 됩니다. 탄젠트로. 온라인. 자, 온라인으로 하시고, 여기서 그, 온라인 모드로 탄젠트, 직각교차, 어,
탄젠트란 말이 직각교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 우리가 수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개 정도로 생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것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공부가 재밌으려면 공부를 할 때마다 뭐 옥시토신이나 엔돌핀이나 그런 것이 자동으로 쏟아져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메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머리를 만들어주면은 내가 공부할 때에 즐거운 것이라고 인지를 했을 때에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잘하지 못해가지고 공부 자체가 굉장히 싫습니다. 공부하는 게 싫어요. 근데 왜 이렇게 뭐 하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 뭐 이게 타이밍은 맞지 않지만은 그게 어려서 왔으면 좋았겠지만은 나이 먹어서라도 늦게 왔으니까 나는 우주의 대순환을 이렇게 믿는다기보다도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윤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배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아카식 레코드라는 4차원적인 어떤 정보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다,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환생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이렇게 리셋이 된다는 얘기죠. 말이 재밌죠. 추상이란 말이 앱스트릭입니다. 앱스트릭트. 이끌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추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이렇게 마무리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앱스트릭트. 추상할 수 있는 그건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라 인간을 진화로 최고의 어떤 상위에 있게 존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추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망상이라고 해도 좋고 자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인류의 대부분은 보면 보통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던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했죠. 자신들이 지탄했던 이렇게 비난하고 지탄했던 그런 존재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결국은 그들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말조심을 해야 되냐 하면은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같은 동조를 해서 이렇게 같은 이바지를 했다면은 그 공이 이렇게 나누어지지만은 그 어떤 일이 성과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공이 없다면은 그 공 가는 없겠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는 빈틈이 없다. 그래서 공독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공독 쌓는 일. 그래서 후손이 후손이 잘 되는 것은 그 조상이 공덕인 거예요. 조상이 공덕.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조상이 공덕이에요. 자, 모든 건 조상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는 뭐 제사를 지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리고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제사 지내고 그런 쓸데없는 거야. 이미 사람 죽어가지고 다시 환생해 버리는데 죽은 지 10년 됐다면 환생해가지고 10년 됐으니까 10살 됐을 거 아니야. 그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거 똑같아. 근데 49제만 끝내시고 제사는 지내지 마십시오. 제사는 지내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제사는 안 지내잖아요. 기독교에서 그 제사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절에서는 이렇게 천도제라고 해서
자, 마음으로 기리는 그렇게 조상에 대한 그 마음을 마음으로 행사를 하는 거야. 퍼포먼스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그 나눔 실천을 하는 거야, 나눔 실천. 자, 있는 사람은 제사를 크게 지낼 거 아니에요. 자, 없는 사람은 못 지내지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크게 지내는 것은 자, 나눔 실천의 일종이에요. 나눔 실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표하면 된다. 그것을 제사를 어떤 기념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모이고 어떤 구심점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대부분 지금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고향을 떠나면 한번 찾아오지 않지만은 여기가 산소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외가에 친정이 우리 동네인데 그분들이 이제 부산에 사시는데 여기가 자기 어머니 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떤 그 구심점으로 삼아서 고향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내려와가지고 또 얼굴도 보고 그래요. 얼마 좋아요. 좋죠. 어, 이렇게 고향이 없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고향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뭐 정기적인 이념을 떠나서 자, 조상의 묘가 여기 있으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보는 게 좋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서로 얼굴도 다시 보고 바쁜 세상에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서플라인의 팩터예요. 팩터를 완만하게 구사를 하시고 자, 이게 어떤 그 플랜을 생성해서 공간 좌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 탄젠트로 돌리고 우리가 이제 플랜을 생성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이게 더 편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편하다. 시각적으로 더 편하다 이 말이에요. 어? 이건 어디에 있던가요? 아까 만들었던 건 이거 없어도 되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숨깁시다. 이거 숨기고 이것도 숨기죠. 필요한 것은 자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걸 이렇게 대칭 복사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XZ 플랜이네. XZ 플랜이고 오케이 누르면은 자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죠? 뭔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제 해야 할 건 뭐냐면 이거 이제 뭐 껍데기를 씌우는 거죠. 껍데기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접속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서플라인, 아까 얘기했듯이 서플라인의 벡터 값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접속이 됐죠. 이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배웠다 하다가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가셔서 서페이스로 가셔서 자 이게 뭐냐면은 필링 뭐 채워 넣다 그런 뜻이겠죠. 필링 자 넣다면은 자 필링을 통해서 자 여기서 add 자 여기서 얘가 add 자, 그럼 이게 씌워지죠? 어, 아주 부드럽게 씌워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씌워졌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 곡선의 벡터가 만남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속박시켜줄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찍어주고, 얘를 그다음부터 이렇게 찍어줍니다. 차례차례. 자, 얘를 찍어주고, 얘를 찍어주고. 자, 얘도 찍어주고, 자, 이렇게 찍어줘요. 근데 자전거 안장이라 하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전립선 작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 좀 훅 들어가는 그런 거 안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거의 절반 이상 80% 성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속의 것은 안 분간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서페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옵셋을 통해서 옵셋에서 필링을 통해서 채워줘요. 채워줘. 자, 그렇다면 10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잘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1차 한번 1차 어쩔 줄 모르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실습이라는 곳에 가서 실습이라는 곳에서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도 뭔가 하나 떠 있어야거든요. 아래쪽으로도 옵셋을 하나 줍시다. 옵셋을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필 옵셋입니다. 채워진 게 나중에 솔리드로 만든다는 얘기죠. 솔리드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완장에 여기서 이제 곡선을 한 번 더 저장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셋을 하는데 여기서 한 8mm, 10mm 올렸으니까 8mm 정도만 이렇게 되고 이제 잘 됐죠. 이게 잘 되는 이유는 자 찢어진 게 없습니다. 접속면 찢어진 게 없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하긴 돼 있는데 그래도 찢어지진 않았죠. 아래쪽도 2.5로 줬으니까 이 정도 주면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2.5 똑같이 주면 안 돼요. 에러 나면. 얘가 헤매더라고. 아, 자,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 서페이스 이거 겹치고 자 필렛을 1 정도 줘볼까? 1 정도 주니까 조금 1.5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 정도.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네. 다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자, 1.5 정도. 1.5. 1.5.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자,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래 여기 만든 거 똑같이 이제 교차 서플라인을 만든 거 믹스 서플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 생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그대로 만든 이렇게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굴곡을 조금 그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왜 일부러 곡선을 이렇게 서페이스와 커브를 많이 다루느냐.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만들어졌죠. 여기와 비는. 자, 이렇게. 여기는 약간 이렇게 왜곡이 돼 있잖아요. 뭔가 이제 그 벡터 값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충분한 어떤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그 세부적인 어떤 스킬은 경험을 통해서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 보호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굴곡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실습은 뭐 대충 과정만 이렇게 짚어서 했지만은 어, 본인이 한번 이렇게 전립선 굴곡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졌나요?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은 이걸 수치화해서 표준값으로 생성해 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